안녕하세요.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탁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탁계약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 위탁자죠. 맡기는 자입니다.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맡고 있는 자,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영업이나 저적 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답니다.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계약입니다. 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파산한 경우와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주로 이제 신탁이 문제되는 게 부동산 신탁이죠. 한국에서는. 물론 뭐 다른 신탁도 있지만 뭐 요즘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변협에서 메일이 왔죠. 변호사인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메일이 왔을 겁니다. 메일함에 신탁 아카데미를 설립을 한다. 대한변협에서 신탁 아카데미. 요즘은 이제 신탁법이 신탁 제도가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변호사들이 또 이제 어떤 많이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뭐 유언 대용 신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탁을 이용해서 예전에는 뭐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신탁만 신탁했는데 신탁이 이제 문제됐는데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 상속이라든가 가족 생활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신탁을 이용할 수 있는 법성화 되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파산하는 경우, 위탁자 부동산을 재산을 맡긴 사람이 파산하는 경우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위탁자가 파산한 경우가 있고 신탁자가 파산한 경우가 있죠. 두 가지를 나눠서 봅니다. 신탁자가 파산한 경우 일단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은 분리가 됩니다. 신탁이 되면 신탁재산은 이 위탁자면은 이렇게 절연이 됩니다. 분리가 돼서 이전되므로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끊기는 겁니다. 따로 봅니다. 따라서 위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되기 전에 위탁자의 재산이 신탁된 경우 당해 재산은 당연히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 등기 같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또한 위탁자에 대한 파산 선고 후 위탁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계약을 하여도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신탁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분리함으로써 위탁자의 파산 위험으로부터 신탁재산을 격리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이거를 도산절연 또는 도산격리라고 합니다. 이게 좀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죠.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신탁은 별개로 분리하는 겁니다. 신탁계약의 해제. 신탁계약은 위탁자가 파산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의 파산을 해제 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에. 그래서 위탁자가 파산한 경우 결국은 신탁재산으로부터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어떤가 보겠습니다. 신탁에 의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이전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고 수탁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되더라도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제는 신탁재산에 대해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은 별개입니다. 신탁법 24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모든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뭐 부동산 요즘은 조그만한 어떤 건물을 지어도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부동산 신탁을 하죠. 신탁을 해놓고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기존의 어떤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전략으로 신탁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